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89회 괴담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 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의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댓글과 후원을 읽어볼 텐데 일단 박수를 저희가 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계셨지만 네. 사실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받아본 후원 금액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워 계셨었나요? 네, 일어나자마자 이제 세 분한테 공유를 드렸는데 네. 심지어 이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시고 재미난 개교환생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동입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라서 네. 0을 한 번 더 누르신 게 아니실까 실수로. 혹시 그런 게 아닐까요? 지금 환불해달라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금액을 저희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우와. 만에 하나 혹시나 0을 잘못 누르셨다면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후딱 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뭐 10만 원 받을 정도로 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처음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큰 금액입니다. 네, 조금 많이 당황을 했기 때문에 네. 혹시나 그러시면 연락을 주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정말 저희가 그 감사함을 평생 안 나가겠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확실히. 네.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심지어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랬어요? 저도 감기 걸렸어요. 저도 약간 목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 감기약 비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댓글도 한번 차례차례 읽어볼게요. 어떤 분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랑님. 네, 캠핑편에 섬전환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제가 방송 중에 캠핑이 어떻게 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도 장비빨만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 섬전환님께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을 드셨대요. 이제 섬전환님께서도 남들이 가진 것만큼 가져야 되고 뭔가 자랑할 것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강박을 가지고 계셨는데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던져준 것 같아서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섬전화님을 비롯해서 캠핑편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시는 분 반이랑 빈둥님이랑 유생님처럼 네. 저거를 왜 굳이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저는 그런 입장까지는 아니었는데 다른 두 분에 비해서는 그런 입장이었어. 네. 좀 찝찝하고 고생스러울 수도 있는데 캠핑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두 파로 나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도 그날 느낀 게 많지만 한편으로는 집에 가면서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네. 혹시나 이런 저 같은 의견이 정말 소수의 의견은 아닐까 고민을 해서 만에 하나 다른 분들한테 불편함을 드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조금 했지만 네. 댓글창을 보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어요. 네, 저 같은 맞습니다.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캠핑편을 좋아해 주셔서 유랑님의 표정이 더 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유생님도 읽어주시죠. 네, 포스카11님께서 커피편에다가 남겨주셨습니다. 네. 커피에 대해서 예전에 7일 특강까지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적잖은 내공이 느껴지는 댓글이었고요. 네.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듣기 너무 좋으셨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댓글을 읽으면서도 그때가 생각나면서 네. 굉장히 기분 좋게 댓글을 읽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캠핑편 못지않게 커피편도 인기가 네. 상당합니다. 네. 아주 뿌듯합니다. 아직 취향편을 하지 않은 제 입장에서 취향편이 아직 업로드 되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네. 좀 불안하거든요. 왜요?
제 ASMR이 잘 될까라는 좀 불안함이 있는데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되고 나서는 네. 이미 결론이 나 있겠죠? 그러니까요. 센트님의 꽃 에피소드도 있고 제 ASMR 에피소드도 있는데 네. 두 분께 앞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맞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 기획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것이 흥하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제 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 될 때면 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만에 하나 결과가 안 좋으면 제가 많이 클릭을 해서라도 힘을 내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순트님도 저는 새로운 아이디의 청취자분께서 방문해주셔서 모강님의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강님께서 정주행을 끝내셨다고 말씀 남겨주시면서 중간중간 댓글 달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정주행을 마치고 댓글을 남기시려는 고집 때문에 이제야 댓글을 남기신다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주행 하시면서 과연 어떤 에피소드를 재밌게 들으셨는지 여쭤봤는데 그쵸. 또 댓글로 여러 에피소드를 나열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또 마침 제가 진행한 에피소드가 많이 눈에 보여서 그랬나요? 네. 많더라고요. 지분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셨네요. 맞습니다. 저는 제 것만 세느라 다른 분들 거는 세지 못했는데 순트님께 가장 많았군요. 제 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혼자 괜히 막 좋아했어요. 보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주행 진짜 대단한 일이시잖아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에피소드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싶으실 때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댓글로 의견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강님 외에도 I feel good one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청취자분께서도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모강님처럼 이렇게 정주행을 하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저의 하이킥 시리즈와 시트콤 에피소드에 특별히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에피소드가 I feel good one님을 저희 개교환센으로 이끌어준 첫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뭐가요? 뭔지도 모르고 리액션을 했어. 대단하시다고. 그래요? 저는 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희에게 본인 칭찬이셨구나. 제 자랑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지붕 뚫고 하이킥 엔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때 제가 에피소드를 구성하면서 당시에 엔딩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금 외롭게 에피소드를 펼쳐나간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도 I feel good 원님은 지붕 뚫고 하이킥의 새드 엔딩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고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저희의 거의 모든 에피소드를 다 들으시고 새로운 업데이트까지 매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 댓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와, 근데 사실 말이 정주행이지 거의 100편 가까이 되는 엄청난 많은 에피소드들이 올라와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정주행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정주행을 마음먹고 하려면 진짜 힘들게 들을 거예요. 맞아요. 매번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들어서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한 번에 몰아들어주시는 분들의 노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만큼 저희를 아껴주신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김사파리님, 신동뿌다님, 포스카11님, 데니님, 가영찍님, 썸전화님, 모르겠다님, 호주의 날두님 와주셨고 오랜만에 알리다건님과 세라핌2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강님과 I feel good 원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새로운 특집이 시작되는 날인데 마침 또 저의 특집입니다. 네. 이 반응 뭐죠? 하나도 기대가 안 된다는 이 반응 뭔가요? 많이 당황스러운데 저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몇 번 언급을 하기도 했고 몇 차례 엎어지기도 했던 엎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우기고 우겨가지고 진행하게 된 특집인데
바로 괴담 편입니다. 네. 와. 네. 원래 의도는 이제 여름 때 이렇게 남양 특집 대신해서 하고 싶었으나 네. 뭐 상황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조금 일찍 찾아뵙게 됐는데 마침 조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르긴 하지만 남양 특집 대신 찾아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누가 얼마나 허접한 이야기를 훌륭한 콘텐츠로 만드느냐. 네, 제가 원하는 건 마이너한 감성으로 네.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네. 비록 소재는 마이너하고 B급이라고 할지라도 네. 충분한 생각거리를 끌어내고 청취자분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네. 그 단체 대화방에서 B급 너무 어렵다. 네. 난 A급으로 해야겠다. 소재를. 네. 그렇죠. 빈용님께서 안 된다. B급이어야 된다. 안 됩니다. B급이어야 됩니다. 주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력해보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괴담이죠? 무서운 얘기 좋아하시나요?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특히 저희의 시즌2는 조금 진지한 콘텐츠들이 많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은 가볍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도 재밌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한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그 진행자의 역량을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지요? 교장 선생님 같은 말씀이죠. 지금 제 에피소드가 가장 불안하기 때문에 좀 가장 불안한데 일단 저희의 첫 번째 괴담편은 유생님이기 때문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빈동님이 기획한 주제는 맨날 제가 첫 번째거든요. 그런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나? 그렇죠. 아주 부담스럽고 짜증이 막 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괴담을 뭘 준비해야 되나 되게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거 할까 하다가 뒤집어지고 맞아요. 또 이거 할까요? 하다가 또 뒤집어지고 심지어 제가 책을 한 권 샀는데 그게 이제 구한 말에 괴담을 모아놓은 그런 자료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다고 딱 책을 펼쳤는데 나란말상에 딩기게 달아 이런 식의 옛날 말들이 막 써있는 생각과 거예요. 다른 옛날 그 조선말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읽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돈만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가였다고. 그러니까요. 좀 비싼 책이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특집에 비해서 조금 부담을 많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부담을 드렸나요? 몰라서 말해요. 그 책 비용도 빈둥님한테 청구하세요. 괜찮은데요? 사실 뭐 어찌 됐든 간에 어처구니가 없을수록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래서 오늘 기대를 한가득 품고 유생님의 에피소드를 시작해 볼 건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과학 컨텐츠가 좀 뜸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과학계에서의 좀 유명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본 영화 중에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커런트 워. 커런트 워. 전류전쟁 뭐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에디슨과 테슬라 혹은 에디슨과 조지 웨스팅하우스 이 두 사람의 어떤 교류 직류 이런 전기 전쟁을 다룬 영화였어요. 영화 자체는 뭐 대단히 잘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지만 또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거기서 니콜라 테슬라의 역할이 니콜라스 홀트가 맡았거든요. 제가 이런 배우들 중심으로 영화를 쭉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발견된 영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니콜라스 홀트가 잘생겼잖아요. 키도 엄청 크고. 근데 실제 니콜라 테슬라가 굉장히 잘생겼었어요. 맞아요. 키도 엄청 크고. 근데 니콜라스 홀트가 엄청 싱크로율이 맞게끔 배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흥미롭다 해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막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과학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 아주 기묘한 니콜라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에 서프라이즈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맞아요. 니콜라 테슬라가.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어서 테슬라를 한다고 하시길래 그 전기차가 떠올랐어요. 일론 머스크의 저도요. 회사.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나요? 있죠. 관련이 있죠. 재밌는 게 니콜라 테슬라라는 인물이 굉장히 흥미롭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야기거리가 재밌고 이러다 보니까 니콜라와 테슬라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회사가 다 만들어져가지고 맞아요. 니콜라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요. 니콜라는 무슨 회사죠? 거기도 자동차 전기차. 회사니까.
네, 뭐 아무튼 이 당시 전류전쟁 시대에 희대의 천재라고 불릴 정도의 네.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셨던 분이 니콜라 테슬라인데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런 천재들에 관한 그런 기담들, 천재에 관한 여러 가지 낭설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런 것 중에 혹시 뭐 아는 게 있으신가요? 천재는 뭐 이러하다더라 라든지 뭐 이런 거? 천재는 악필이다. 네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글씨를 못 쓴다고? 네. 하지만 뭐 악필이 꼭 천재는 아니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부분에서 모자란 면을 보인다. 이런 느낌과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얼마 전에 유키즈에서 조성진 씨가 나온 편을 봤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어딘가 모르게 뭔가에 몰두해 있는 사람의 순수함이 느껴지면서 맞아요. 저런 게 천재이구나. 심지어 피아노를 치지 않으셨는데도 말씀하시는 그 면모들이 어딘가 모르게 엉뚱하시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뻘하게 웃기는 그런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일반 사람들이랑 주파수가 다른 느낌이 가끔씩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천재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봐서 저분은 본인의 본업 분야에서는 정말 뛰어난데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전자의 그런 능력들을 모르고 그 사람을 보면 특이하다가 아니라 좀 모자란가라고 느껴질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천재들의 특징들 중에서. 네. 어쨌든 천재가 되려면 무언가에 몰두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언가에 몰두하면 그 밖에 일반 사람들이 습득하면서 생활에 나가는 그런 일상의 면모들을 습득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동진 평론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책과 뭐 영화에 대해서 교양을 많이 갖고 계시냐는 질문에 궁금하다. 그분이 그렇게 답했어요. 자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지식을 모르는 경우도 은근히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월드컵을 살면서 한 경기인가 두 경기밖에 본 적이 없대요. 심지어 2002년 월드컵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포츠에 무지한데 네. 사람들이 그런 데에 관심을 쏟을 동안 자기는 그냥 남들보다 더 영화를 보고 책을 봤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좀 겸손하게 얘기하신 게 있는데 네. 아마 천재들도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희대의 천재라고 불릴 정도니까 네. 어릴 시절부터 굉장히 좀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 노년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상당히 좀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냈던 사람인데요. 네. 오늘은 니콜라 테슬라에 관련된 3가지 정도의 괴담 혹은 3가지 정도의 어떤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이런 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그 전에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니콜라 테슬라는 1856년에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의 크로아티아에 속하는 지방에서 태어났고요. 네. 어머니는 주카 테슬라 그리고 아버지는 밀루틴 테슬라였다고 해요. 성함이. 근데 이 두 분 모두 세르비아인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아지고 하니까 테슬라 뭐 기념관이라든지 네. 테슬라를 기리는 어떤 집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로아티아도 세르비아도 막 달려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공식 국적은 세르비아인인 거예요? 공식 국적은 미국인입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니콜라 테슬라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대요. 네. 그래서 뜨거운 우유에 손을 넣기도 하고, 막 쌈길 정도로 넣기도 하고, 네. 뭐 어떤 여인의 치마 위로 떨어져가지고 치마가 찢어지면서 막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기행을 일삼았대요. 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테슬라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부피를 쟀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에 부피를 꼭 재고 먹었대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헬리콥터의 원리를 착안해가지고 이제 비행체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범상치 않은 사람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전기 문명을 완성한 천재 과학자라 볼 수도 있고요. 전기가 이제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전기의 송수신 체계 이런 것들을 교류 전기라는 형태로 다 전환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싼 값의 전기를 쓰게끔 만들어주게 했던 그런 과학자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과학자이자 발명가이겠죠. 네. 테슬라 하면 혹시 그 사진 아시나요? 제가 그 패널 분들한테 몇 가지 사진을 좀 공유해드렸는데 네. 테슬라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테슬라 코일이라는 걸 가지고 전기를 방전시키는 사진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아래 테슬라가 앉아 있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이러면서 이 테슬라 코일이라는 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압의 전류를 이제 방전시키는 이런 걸 발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비롭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치 테슬라는 마법사가 아니냐, 음. 테슬라는 무슨 외계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 사진들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려드릴 건데 네. 아마 유생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사진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다양한 곳에서 접한 사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곳에 앉아 있는 게 위험하지는 않은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 위험하지가 않대요. 아. 그 전기를 방전시키고 나면은 이제 공기와 접촉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바로 흘러 들어오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네. 생각보다 그 모습이 주는 어떤 위압감과는 달리 이 사이를 뭐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테슬라는 이런 퍼포먼스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되게 잘생기고 네. 옷도 잘 입고 이걸 되게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네. 찍힌 사진에 구석에 테슬라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찍히는 거를 알았던 걸까요? 그렇죠. 네. 설정샷입니다. 이 책 읽고 있는 것도 약간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 구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거 네. 사진을 네.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새 유행하는 그런 인스타그램 감성샷처럼 네.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찍어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도한 거라고 하면 상당한 관종 같은데? 그 사진 말고도 그 네. 거대한 테슬라 코일 앞에서 책을 읽으면서 앉아있는 사진도 있어요. 예. 네, 이것도 엄청 설정샷 같죠. 아, 인스타 감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그런 것 같네요. 예, 같습니다. 맞아요. 잘생기기도 했고. 네, 그래서 옷 사는 거, 뭐 머리를 만지는 거, 네. 깔끔하게 자기를 정돈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예. 그리고 자기의 지적인 면모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예. 책 읽는 모습으로 사진이 찍혔네요.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니콜라 테슬라의 업적을 보면 좀 어마어마한데요. 라디오, 형광등, 네온, 리모컨, 유도 전동기, 교류 발전기, 집적 회로, 모터 이런 거 전부 다 테슬라가 만드는 거고요. 오늘날의 어떤 기상 조절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무선 통신 기술, 레이더 이런 것들에 전부 다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네. 그 당시 이미 구상을 다 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예. 근데 지금에서야 이 테슬라가 기업을 통해서 좀 이름이 알려진 경향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니콜라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 테슬라의 업적이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에디슨이 슈퍼스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디슨이 그 당시에 이 전기 업계를 꽉 잡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좀 가려진 측면이 있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가 있지도 않았고 네. 보통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만들었던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테슬라는 예전에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예. 후대에 또 상대적으로 에디슨한테 좀 뒤처져 있었고 당대에도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에디슨을 많이 이제 떠받들어줬어요. 아, 왜 그런지 잘 맞아요.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이 테슬라가 이제 이민자,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긴 하지만 실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때랑 맞물려가지고 너는 이방인이지 않냐 그러면서 좀 이제 인종차별 아닌 인종차별 당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모든 어떤 영광은 대부분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에디슨이 가져갔던 것도 있죠. 예. 그럼 이렇게 좀 드러내는 게 좀 살려고 하는 몸부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머리가 진짜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8개 국어를 구사했다고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네. 키가 188이었고요. 네. 성격도 되게 좋았다고 해요. 물론 이제 같이 일할 때는 굉장히 괴팍한 성격이라는 기록도 있지만 네.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여러 매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후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폄하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예. 하긴 뭐 경쟁자들도 많았고 하니까. 네네. 뭐 사실 좀 신비로운 인물이긴 합니다. 네. 음악도 좋아했고 시도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조예가 모두 깊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운동도 잘했대요. 거의 사기캐다. 엄친하네. 엄친아 중에 엄친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네. 여성들이랑 사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오. 평생 독신으로 살았대요. 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게이나 네. 동성애자가 또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꾸미고 자기 놀고 발명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가지고 초신남.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던 건가요? 본인의 취해서 사는 맛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테슬라 인생에 친구 이상의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그 괴담에 관련된 이야기는 듣기 전이지만 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괴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네요.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들어보니까. 네. 외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떠오를 정도의 상황들이잖아. 그 첫 번째 얘기할 거니까 좀 조용히 좀. 아니 이거는 너무 유명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이 테슬라는 보통 이제 뭔가 발명을 하거나 할 때, 네. 좀 이렇게 ABC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구상해가지고 설계도를 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테슬라는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하는 빛이 발생한대요. 아, 자기 스스로. 그래서 머릿속에서 모든 구상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 다 머릿속에서 이미 다 됐어. 그런 다음에 설계도를 그리거나 뭐 구상을 하거나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와. A부터 Z까지가 딱 한 번에 생각난다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다 이미 다 저장된 상태에서. 진짜 천재 같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날 때 이렇게 섬광처럼 이렇게 빛나는데 네네. 문제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빛나고 나서 A가 이제 그려지는데 그쵸, 그쵸. 맞아요. 그 사람은 A부터 Z까지가 다 그려졌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때때로 강한 빛과 함께 나타나는 이미지들 때문에 머리가 처음에 아팠다고 해요, 되게. 근데 이걸 훈련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설계도나 구상안으로 바꿔낸 거죠. 대단한 삶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테슬라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는 짧게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해온 테슬라에 관한 괴담 3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니콜라 테슬라는 금성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썰이에요. 예. 테슬라는 예전부터 외계인과 교신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네. 예. 그래서 외계 행성과의 교신 혹은 외계인과의 조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뭐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자기가 외계인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콧물 나왔어. 맞는 것 같아. 근데 특별히 뭐 다른 행성이 아닌 금성인 이유도 나오는 건가요? 네, 그것도 나옵니다. 아,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외계인과의 교신을 위해서 번개를 이용했다라고 생각했대요. 네. 그래서 전기공항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그 사람이 발명하고 이렇게 발전시킨 것들이 다 전제가 외계인과의 교신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너무 신기하죠. 근데 너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24살에 그 교류 전기의 유도 원리를 밝혀냈어요. 네. 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교류 버전으로 바꿔낸 거거든요. 사실 이 업적이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디슨은 발명가 정도에서 머물지만 테슬라는 그래서 과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차이가 있죠? 에디슨은 에디슨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져다가 좀 개량하고 더 좋은 걸로 만드는 형태의 발명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로서의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보면 알긴 알았겠지만 과학적인 업적을 세운 사람은 아니에요. 네. 기술자에 가까운 건가요? 그렇죠. 기술자에 가깝고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을 발명했다고는 하지만 네. 자기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명한 물품은 많진 않아요. 대부분 남이 이미 초안을 작성해 놓거나 다른 사람이 토대를 만들어놨던 것을 개량하고 좀 더 좋게 만들고 상용화시키는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디슨 좀 사업가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테슬라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전기를 잘 알고 전기의 새로운 법칙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과학자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단위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밀리미터라든지 이런 단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사람의 이름으로 된 단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은 뭐 전하의 단위로 쿨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사람 이름이에요. 네. 근데 자기장의 단위에 테슬라가 들어갑니다. 네, 그 정도로 이분의 어떤 과학적 업적도 인정해주는 편인 거죠. 네. 어쨌든 이 외계와 교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테슬라는 한 78세 정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그 사후에 FBI가 이 테슬라의 모든 연구 자료를 가져갔다고 해요. 네, 싹 다 가져갔다고 해요. 왜죠? 그러게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 당시에도 미스테리였어서 그랬겠지. 그렇죠.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고 네. 마치 이제 1000년 정도에 앞당긴 정도의 어떤 대단한 구상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아마 FBI가 가져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예. 아니면 그러면... 뭔가 대단한 비밀이 있는데 이거를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럴 사회적으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보여지면 안 되니까 그들이 압수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 FBI가 이제 비밀로 지정했던 문서들이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밀이 해제되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일부 문서가 공개가 됐어요. 네. 궁금하다. 근데 그 문서 안에 뭐라 써 있었느냐? 네. 니콜라 테슬라는 금성에서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그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이것도 뭐 얘기가 많긴 한데 네. FBI가 조사한 내용인지 아니면은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FBI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담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건 아직까지도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명시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니콜라 테슬라는 UFO와 자주 접촉했으며 외계인들은 FBI 측에 니콜라 테슬라가 금성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심지어 FBI는 외계인도 만났어요. 금성에서 온 외계인도. 그럼 거기서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이 FBI가 외계인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외계 우주공항 관계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이 외계인이 비행 접시를 태워줬다고 해요. 자기를. 그러면서 뉴멕시코에 위치한 성능 시험장에서부터 뉴욕시티까지 32분 만에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도 남겨져 있고요. 이 그러니까 기밀 문서에. 그런 자료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예. 실제로 제가 보내드린 사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 근데 맞는 것 같아. 이런 외계인. 얘기가 낯설지가 않은 게 네. 보통 정말 특출난 천재 같은 경우에는 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외계에서 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외계인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뭐 특정한 거를 발명하고 이런 거다.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얘기도 이런 사람들도 늘 그런 루머가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니콜라 테슬라가 금성에서 왔다.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닐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뭐 어째서죠?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게 왜 상식이에요? 저의 상식선에서 보면은 네. 뭐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사실이 높을 수가 있는 게 네. 만에 하나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 추론이 되지 않을까요? 그치만 네. 그 뭐 이상한 거에 지금 빠지신 것 같은데 정신 차리세요. 그치만 니콜라 테슬라가 인간과 깊은 교류를 맺지 않았잖아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잖아요. 네네. 심지어 능력도 출중하고 외향도 멋지고 뭐 돈도 있어. 네. 그러면 응당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그게 왜 틀에서 상식이죠?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상식. 네.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무언가 존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다가 그 문서에 기밀 문서에 FBI가 뭐 옆집 뭐 단체도 아니고 아주 검증된 단체일 건데 네. 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의 발표에 따르면 외계인이었다라고 하니 근데 그게 조사한 내용이라고는 명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 그런가요? 맞잖아요. 조사한 내용일걸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조사한 건지 아니면 조사하다 발견한 건지는 모르는 그래요? 거니까. 네. 그렇죠. 그건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 근거들이 있나요? 그냥 써 있어요, 그렇게. FBI가 공개한 기밀 문서에 심지어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마킹이 돼 있어요, 검은색으로. 네. 그래가지고 안 보이게 해놓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신비로운 게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죠. 그렇죠. 아마 네. 근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들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니콜라 테슬라가 금성에서 왔다고 치면 그거에 대한 근거들은 있겠지만 그거는 공개되지 않았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문구가 공개됐기 때문에 네. 니콜라 테슬라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자료겠죠, 그게. 그래서 이 문건에는 당시 시대의 기술 발전 속도로는 최소 300년에서 1000년 정도 걸리는 기술들이 네. 니콜라 테슬라는 그거에 관한 설계도나 구상안이나 논문들을 이미 발표했었다라는 어떤 내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되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이면 맞아요. 이거는 인간이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와 다른 종족이다가 어떻게 보면 더 설득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천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실제로 그 테슬라가 남긴 말도 있는데요. 네. 1931년에 타임 매거진이라는 잡지와의 인터뷰 중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네. 나는 행성간 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주 내 우리처럼 고민하고 노력하는 다른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확신은 인류에게도 마법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외계인의 존재를 알고 있던 게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최신 버전이 근데 있어요. 네. 니콜라 테슬라는 금성인이다의 최신 버전. 이 금성인들이 지구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지저인이 됐대요. 그게 무슨 말이지? 지저 세계에 사는 지저인들이 됐대요. 네. 네.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 역시 지저인이고요. 지하 세계에 사는 지저 세계에 사는 네. 지저인이고 네. 거기서 아마 연구를 막 열심히 하다가
그 발전기 없이도 전기를 막 쓸 수 있는 프리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에너지 시스템을 딱 구축해가지고 이거를 지상에 나가서 시험해봐야 되는데 몇 가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좌절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또 정부의 방해 공작까지 있었다. 이 프리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회사들이 다 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방해 공작이나 암살 시도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니콜라 테슬라는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고 이미 지저 세계로 피신해 있다. 지금 우리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 올라와서 또 엄청난 제가 의도한 허접한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가는 건가요? 엄청난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전수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만족스러운데. 최신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밌네. 네, 심지어 그래서 최근에 이런 프리 에너지 어떤 발전기나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동력 없이도 쓸 수 있는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영국 해커 한 명이 네. 나사에 접속해가지고 빼냈대요, 정보를. 오. 근데 그 사람이 징역을 살 뻔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푼 것 같은데? 그 얘기도? 내가 징역을 살 뻔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뭐 니콜라 테슬라 금성인설 혹은 니콜라 테슬라 지정인설 이런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과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테슬라가 발명했던 여러 가지 발명품들 혹은 구상안들 이런 것들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행 접시예요. 테슬라는 항상 그 비행을 하고 싶어 했고 네. 뭔가 비행과 관련된 아이디어에는 좀 더 막 몰두하고 좀 더 매료되고 이런 특징이 있었대요. 그것도 우주로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외계인이 맞아. 갑자기 현타가 왔어. 몰입 잘하시네. 약간 요생님이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 지금. 더 해봐. 더 말해줘. 아무튼 다시 몰입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1911년에 개발 착수하려고 했던 UFO 형태의 비행체가 있대요. 네. 네. 이게 마치 UFO처럼 생겼고요. 이걸 반중력 비행체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펠러는 날개 없이도 공중에 머무를 수 있었고요. 아주 장시간 동안. 그리고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게 가능했고 지금 우리가 타는 비행기나 이런 것처럼 막 방향 전환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 근데 얘네들은 방향 전환을 막 자유자재로 했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그럴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됐었다고요? 아니요. 구상 안에서만. 구상 안에서만. 그래서 아마 테슬라의 기록으로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행체 내부에 원반 회전 제어 시스템도 있었고 또 전력에 의한 운동 제어 시스템도 상세히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네. 더 재밌는 건요. 그 과거에 UFO에 납치됐던 사람들의 이야기 증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봤던 UFO의 내부 모습이 이 테슬라의 구상안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해요. 오. 그 직원들은 이 구상안 전에 나온 건가요? 후에 나온 건가요? 후에 나왔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 구상안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얘기했던 일반인이었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테슬라의 이 구상안과 유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럼 이 구상안이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테슬라가 평생 빚에 좀 허덕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왜죠? 사업소원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네. 주로 이제 돈은 거의 웨스팅하우스나 아니면은 JP 모건, 투자자였던 JP 모건이나 에디슨이 많이 벌었고요. 네. 테슬라는 사기도 한번 당한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주로 뭐 옷 사는 거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네. 돈을 주로 그쪽에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를 후원해주는 단체도 없었던 건가요? 있긴 있었어요. 조지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일을 하면서 후원도 받았고, 그러니까 같이 돈을 받으면서 일하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JP 모건의 금액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좀 잘 탕진을 하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네. 약간 탕진잼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에 네. 돈을 썼을까? 옷 사고, 신발 사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샀길래. 그루밍족이네. 실제로 그래서 그 커런트 워라는 그 영화 보시면요. 네. 그 니콜라 테슬라 역을 맡은 니콜라스 홀트가 옷을 정말 예쁘게 입고 나오고요. 네, 사람들이 막 지적을 해요. 너 왜 그렇게 옷을 예쁘게 입고 다니냐고 지적을 하는. 아, 진짜요? 기술자, 공학자가 그 옷을 신경 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네. 두 번째 신기한 발명품으로는 데스빔 혹은 데스레이, 다른 말로 죽음의 광선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78세가 되던 해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78세가 되던 해에 구상안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 대기의 거대한 에너지를 원천으로 하는 장치인 특정 무선 주파수 발진기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진공 챔버 내부에 음속의 48배의 수은 입자를 가속시켜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뜻이죠? 어쨌든 간에 가속시키고. 네, 그래서 빵 쏘면은
대기를 관통해서 빵 쏘잖아요. 그럼 네. 10,000대의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었대요. 이거는 네.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네, 왜죠? 무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쏘는 이런 빔을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이런 기술을 갖고 싶어하는 단체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개발되지 않았다는 게 더 네. 신기하네요. 개발되진 않았고 근데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구상안을 뭐 구소련이 가져갔다느니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구상안에 불과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은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좀 합당해 보여도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걸 수도 있는데 네.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런 거를 구상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이 광선을 죽음의 광선이 아니라 평화의 광선이라 불렀다고 해요. 왜냐하면 압도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평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핵처럼.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발명품은 테슬라 오실레이터라는 건데요. 오실레이터는 발진자 혹은 발진기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주파수의 신호를 주기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진동을 만들어내는 장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어느 날 실험을 했대요. 네. 네. 이게 어떤 형태의 장치냐면요. 땅속에 바위 있잖아요. 거기다 에너지를 보내요. 그럼 그걸 땅속 바위가 진동하겠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진동 에너지를 또 보내가지고 다른 에너지로 또 변환시키고 이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장치를 가지고 뉴욕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진동을 막 건물로 보내는 실험을 했었는데 이게 지구로 전달돼가지고 지진이 난 거예요. 그 일대가. 그럼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원래 의도했었던 그런 본 목적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에너지로 변환시키려고 하는 진동 에너지를 다양한 에너지로 변환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네.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엄청 큰 진동을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뉴욕 실험실에서 이 실험을 하다가 그 일대가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건물이 무너질랑 말랑할 정도로. 네. 호기심 때문에요? 네. 실제로 경찰이나 소방차도 출동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네. 뭐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야, 이것 때문에 났다고 하지 마. 진짜 지진이라고 해. 이렇게 자기 주변 연구원들한테 얘기했다고 해요, 실제로. 예.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그 해프닝을 갖고 나서는 이 장치를 봉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너무 위험하다. 예. 그의 기록을 빌리자면요. 이 기계는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주저앉힐 만한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있었다라고 해요. 네.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무선 에너지 전송 장치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장치는 다행히 JP 모건으로부터 그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네. 만들어진 장치였는데 롱아일랜드 북쪽에 56m 정도 되는 워든 클라이프 타워라는 걸 건설했어요. 투자를 받아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지구를 전도체로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어디든지 선 없이 무선으로 빵빵 쏠 수 있는 장치였어요. 지구를 전도체로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기장이거든요. 네. 북쪽은 S극이고 남극은 N극이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구 자체가 거대한 한 자석이니까 네. 그 지구의 자성을 이용하면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구상이었어요. 네. 원래 자성과 그 진동 이런 것들 합쳐지면 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걸 유도전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전기를 보낼 때 보통은 우리가 전신주가 있어야 되고 전기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무선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선을 깔아야 돼? 라고 생각했대요. 예. 그래서 그걸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타워가 워든 클라이프 타워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JP 모건이 중간에 자금 지원을 중단해 버립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는데 이런 음모론이 있어요. JP 모건이 아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전기에만 모든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석유에도 투자를 했고 뭐 천연가스에도 투자를 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에너지원들에 투자를 했는데 이 장치가 그러니까 이 무선 에너지 전송 장치가 만들어진다면은 다른 모든 에너지 투자에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네. 다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못 만들게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다 그 같은 음모를 제기한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뭐 비슷한 논리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그건 뭐 역사적으로 뭐 누군가는 알겠지만 대부분 모르겠죠, 사람들은. 네. 아무튼 그래서 1906년도에 타워가 가동되려고 했는데 네. 이 프로젝트가 포기돼 버렸고 그래서 1917년도에는 워든 클라이프 타워는 아예 해체가 돼 버립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 그림에도 워든 클라이프 타워 모양이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높은 사다리꼴 구조 위에다가 동그란 버섯 모양의 이제 구조물이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네. 그냥 흡사 그냥 우주인 타워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네, 뭐 UFO가 맞아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근데 또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1908년 6월 30일에 오전 7시 17분경에 러시아 제국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네. 포트 카멘나야 퉁구스카강이란 곳이 있대요. 네. 어, 요 유역의 산림지대에 갑자기 퉁구스카 대폭발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원인이 잘 구명이 되지 않았대요. 갑자기 왜 폭발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는 원인을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폭발의 이유가 바로 이 롱아일랜드에 올라가 있었던 건설되었던 워든 클라이프 타워에서 엄청 거대한 양의 무선 에너지를 송신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럼 해체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 해체는 1917년도에 해체했고 네. 그전에는 이제 원래 프로젝트가 마감돼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원래 이걸 가동하면 안 되는데 테슬라가 가동한 게 아니야? 라는 이제 음모론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엄청나게 멀 텐데 그렇죠. 그거랑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킬 생각을 했을까요? 연결이 아니라 무선으로 에너지 써보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였을 텐데 네.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시킬 생각을 했을까? 몇 가지 근거가 좀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실제로 장거리 전송을 원했다고 해요. 에너지 네. 장거리 전송.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에 캐나다와 북유럽 하늘에 구름이 갑자기 은빛이 되면서 맥동하는 게 포착이 됐었대요.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있대요. 네. 근데 이건 마치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던 그 테슬라 실험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 방전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또 이런 은빛 구름의 맥동을 본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대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써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예. 엄청 논리적이진 않네. 그러니까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그 음모론 제기했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그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뭔가 적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되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네요. 아니면 네. 아니면 반대로 네.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이건 추종한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성공했다는 얘기니까. 실험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계속 살아가지고 계속 투자를 받고 그랬으면은 우리는 석유를 쓸 필요도 없고 천연가스를 쓸 필요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전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컴퓨터도 쓰고 네, 핸드폰도 쓰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치. 좋긴 네. 좋았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반박할 자료가 없으니까 일단 수도 없이 이렇게 양산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양산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비함이나 천재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테슬라의 신비한 발명품들 혹은 그거에 대한 구상안들 이야기였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볼게요. 이건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아는 분도 있겠지만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실험이라는 거예요.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과학 관련 음모론이나 혹은 뭐 허무맹랑하지만 뭔가 진지해 보이는 과학 관련된 도시전설 이런 것들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옛날에 그 나사에서 달에 갔다는 사진이 다 조작된 거다. 네네. 실제로 맞아요. 간 적이 없다. 네. 그런 썰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달 탐사 음모론 이런 그쵸. 거죠. 네. 아폴로 계획 음모론인 거죠, 네. 그게. 이제 달의 뒷면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는 뭐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든지 네. 이런 얘기도 있죠. 맞아. 예. 그 영상도 막 돌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유튜브에 나오면 진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으신가요? 있을까? 네. 저는 코로나 퍼졌을 때 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음모론도 있었고 네. 백신 관련 음모론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인간들을 좀 걸러내려고 퍼뜨린 거다라는 음모론도 있었고 네. 백신은 항암 백신 저희 맞을 때 그 백신에 관련해서 맞으면 안 된다 맞아요. 하면서 나오는 음모론들도 있었고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네. 빈동님 뭐 있으신가요? 전 좀 하찮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저는 어릴 때 선풍기 괴담을 진짜 믿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풍기를 틀 때마다 창문을 꼭 열었었고 저도요. 근데 그거 막 뉴스에서도 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네. 있었어. 네.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선풍기를 뭐 지금 나이 같은 지금도 돌리면 꼭 창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열지 않으면 뭔가 답답한 느낌? 네. 막 그런 것도 들기도 하고. 뭐 또 뭐가 있을까? 도플갱어 보면 죽는 거? 맞아. 반밖에 그게 과학이야, 보시죠. 그게? 또 있어. 또 뭐가 있어. 손 따는 거 막 그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손 따는 거요? 그러니까 체했을 때 손 따는 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진짜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래요? 맞아요. 그거 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어요. 진짜요? 그럼 근데 왜 이제 워낙- 검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 정맥에 흐르는 피는 검해요. 아. 네, 검붉은색이에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는데 워낙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이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원래 옛날부터 사혈법이라 그래가지고 아플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그런 그 민간 의학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기재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저 스트레스 받을 때 옛날에 어릴 때 스트레스 받으면 귀를 하나씩 뚫었어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여서요. 아니, 난생 처음 듣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귀를 뚫어? 효과가 있던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건강을 위해서 귀를 뚫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네. 뭐 귀가 우리 몸에 전부 장기를 의미한다더니 뭐 그래가지고 아픈 장기 부분에 귀를 뚫어서 귀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일리가 있는 행동이었네. 재밌네. 뭐 일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선생님이 있죠. 생각한 그런 음모론은 아무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과학적인 게 없는데. 뭐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과학 관련된 음모론이 있는데요.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도시 전설 같은 게 있는데 네. 바로 필라델피아 실험 혹은 레인보우 프로젝트라 불리는 실험이에요. 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수송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여러 가지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이런 수송선들이 있었을 텐데 네. 독일의 잠수함에 유보트가 있었잖아요. 그게 맨날 이 어뢰를 막 쏴가지고 네. 이 수송선들을 침몰시키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요. 당시 미국이 아인슈타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수송선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순간이동시키려고 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게 바로 필라델피아 실험 혹은 레인보우 프로젝트라 부릅니다. 순간 이동이요? 예, 순간이동. 혹은 이제 강력한 자기장을 배에 둘러싸게 해가지고 배를 안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실험이었어요. 네. 목적은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송선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보트에게 침몰되지 않도록 하려고. 네.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서 매번 어뢰를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뢰를 맞지 않는 방법을 순간이동을 생각한다는 게 흥미롭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왜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됐냐면요. 네. 무지개 다리를 타고 간다 이런 의미였다고 해요. 네. 한 번에. 네. 요새는 무지개 다리 하면 약간 좀 그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쓰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순간 이동을 하는 이야기를 이제 레인보우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요. 이 해군 기지의 비밀 실험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USS 엘드리치라는 그 배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실제로 이 실험 책임자가 테슬라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뭐 방전시키고 엄청난 에너지를 방전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전문가였기 때문에 네. 테슬라를 이제 실험 책임자를 해가지고 이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좀 테슬라 좀 관계가 없어지기도 하는 게 테슬라가 이 당시에 성격이 굉장히 기팍해져가지고 네. 네. 이 미군 해군 당국과 굉장히 마찰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잘립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테슬라가 죽은 다음에 수행되게 돼요. 그럼 그 이론 자체는 테슬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이 진행된 건가요? 테슬라의 그 기술, 엄청난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그 기술, 테슬라 코일을 이용한 기술과 이제 시공간을 접어서 이제 달리는 이런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런 것들을 이용한 거죠. 네. 어쨌든 간에 테슬라 사후에 이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차 실험과 2차 실험이 있었어요. 네. 1차 실험은 1943년 7월 22일 날 오전 9시경에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테슬라 코일을 연결해가지고요.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쏴서 1,500억 볼트의 전류를 배에 유입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푸르스름해지더니 갑자기 배가 싹 사라졌대요. 안개와 함께. 네. 네. 이걸 광경을 딱 보고 나서 미 해군 당국 관련된 사람들과 일단 과학자들이 너무 놀랐잖아요. 네. 놀란 상태에서 15분 정도 이후에 발전기를 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함선이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을 태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실험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모두 무사했고 몇몇 사람들만 구토 증세가 약간 있었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게 그러면 그 배가 투명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디 딴 데 갔다 온 거예요? 일단은 이 실험에서는 투명으로 바뀐 것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남아 있어서 지금 공개가 돼 있는 자료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배가 투명이 됐다면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잠시 같이 투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밖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일 수도 있고 네. 정말 새로운 공간으로 갔다 왔다 이렇게 증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 이거는 투명해졌다 아니에요? 예, 거기까지만이에요. 근데 이제 2차 실험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면서 또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상하긴 한데 네. 어쨌든 아까 전에 1차 실험은 7월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10월이 돼서 그러니까 1943년 10월 28일 날 네. 오후 5시경 정도에 재실험을 이제 강행을 합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반투명 상태가 되면서 배가 푸르스름 안개가 감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차 실험 때 충격적이었던 거는요. 배가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곳에서 수마일 떨어져 있는 버지니아 노포크라는 곳에서 나타나게 돼요. 배가. 얼마 정도 시간 뒤에요? 몇 분 후에. 잠시 나타났다가 그 몇 분의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였나요?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발전기를 안 껐나 보네. 그 상태에서 갔다가 끄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순간 이동해서 제자리로. 그러면 있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곳에서 발견이 됐다가 다시 끄니까 제자리에서 발견이 된 맞아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승선에 있던 사람이 총 181명이었는데요. 네. 네. 살아남은 사람은 21명밖에 안 됐고요. 40명은 방사능에 노출되거나 타서 죽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21명 중에서는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사람이 있고요. 네. 120명이 남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요? 정체도 없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이한 점은 5명 정도의 승무원은요, 배랑 몸이 결합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사진은 이제 영화의 장면이었는데요. 네. 영화 속에서 이제 이 배와 사람이 결합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벽 안쪽에 사람이 들어가고 막 팔다리가 삐져나와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렇죠. 마치 벽 안에 배의 벽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처럼 팔하고 뭐 얼굴만 나오고 발만 나오고 이런 형태로 나온 사진인데 네. 서프라이즈에서 못 보셨습니까? 네. 아 그래요? 네. 네. 사실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라서 이걸 바탕으로 막 무서운 이야기를 어린이들을 위한 무서운 이야기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어릴 때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진이 되게 끔찍하네. 맞아요. 네. 그 영화가 재현한 거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이랬다면 정말 끔찍했겠죠. 맞아요. 그럼 그 당시에 자료가 남아있는 실제 사진들도 있나요? 실제 사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것도 자료가 폐기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비밀로 붙여지고 있거나. 그러면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건 기록이 다인 거예요? 기록과 몇몇 당시 해군 관계자들의 증언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사라진 120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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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테슬라에 관련된 괴담 3가지였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인물이지 않나요? 맞아요.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네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는 사실은 이제 에디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네. 뭐 에디슨처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겠지만 네. 알고 보면 에디슨은 돈만 밝히는 사업가 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자기는 직류 전기를 밀었는데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랑 테슬라는 송배전할 때 교류 전기를 이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사실 훨씬 더 싸고 훌륭한 시스템이 교류였어요. 근데 에디슨이 그거를 눈꼴 사납게 생각해가지고 네. 이 교류 전기를 이용한 그 사형 의자도 만들고요. 전기 의자도 만들고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코끼리도 죽이고 말도 죽이고 닭도 죽이고 온갖 동물 다 죽였다고 해요. 네. 인성에 문제가 있었네요.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에디슨은 참 교활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쪽에서는 머리가 테슬라보다 잘 돌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교류 전기의 특허권을 포기하거든요. 네. 이게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나 썰이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다 제쳐두고 나서 그가 교류 전기에 대한 모든 특허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값싼 전기를 쓸 수 있는 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기라는 선물을 주고 간 전기의 아버지라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당시 오버 테크놀로지를 구사했던 희대의 천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테슬라라는 회사나 혹은 뭐 니콜라 이런 회사들이 당시에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명성에 맞게 혹은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에 맞게끔 네. 좀 회사를 운영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그래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이런 미스터리 같은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를 되게 충족시켜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네.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테슬라가 돈이 많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큰 프로젝트도 담당하기도 했고 투자도 많이 받았을 텐데 진짜 돈이 없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옷을 뭐 얼마나 많이 사봤자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조합을 해봤을 때 뭔가 돈을 꽁쳐놓고 네. UFO를 개발한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진짜 금성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날아간 거 아니야 금성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고향으로, 있어요. 아니면 이제 지금 고향으로 보낸 거죠. 지하세계에 살고 있을 아, 수도. 지하세계는 조금 지하세계 너무 허접스럽고 뭐 어쨌든 간에 저는 결론은 유랑님이랑 비슷한데 네. 거기에 이르는 그 사고의 흐름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옷을 사면 탕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뭐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그가 돈이 없었던 이유는 UFO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인간들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당하고 당하다가 네. 진절머리가 나서 떠나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그는 외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정도로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제 각자 시나리오를 테슬라에 관한 각자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외계인이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고 네. 다만 이 사람이 너무나 뛰어나서 외계 종족이 이 사람을 픽한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이런 기술을 한번 개발해봐라. 외계인들보다 더 똑똑한 거야 얘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우리나라 지구에 와서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접근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제 조금 자기들한테도 이제 이득이 되는 사람을 찾다가 요놈 보소? 하고 해봤더니 얘가 내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되게 잘해. 가지고 뭐 정보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뭐 니콜라 테슬라가 여러 가지 발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애초에 외계인이었으면 굳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잖아요. 뭐 인류한테 특별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들으니까 네. 그러면 니콜라 테슬라의 연인은 외계인이 아니었을까?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하지 마시고. 아니 자기가 대답을 해놓고서는 근데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가 판치고 있는 게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네. 진짜 그 순트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 사람의 상식과는 다르게 멀쩡한 사지를 갖고 있고 두뇌도 멀쩡한 사람이 네. 뭐 성소수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네. 오히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우리가 일단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주자라는 측면의 그런 신비로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돼가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증폭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더 많은 음모론이 나오고 더 많은 반박글이 나오고 이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네. 네. 니콜라 테슬라가 워낙 신비로운 인물이다 보니까 네.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오늘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커런트 워에도 나오고요. 테슬라라는 영화도 있어요. 네네. 에단 허크가 주연을 맡은 영화도 있고요. 또 프리스티지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 울버린 누구죠? 그분이? 크리스찬 베일? 휴잭맨? 휴잭맨이랑 크리스찬 베일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네. 거기서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그 영화 안에서 테슬라가 등장인물로 등장을 해요. 음. 그러면서 이 테슬라 콜이 만들어내는 전기 방전된 전기들 사이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그런 것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낼까요 그러면? 네. 네. 오늘 괴담편의 첫 번째 주자로서 유생님께서 니콜라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 의도에 아주 부합하는 다행입니다. 아주 쓸데없는 얘기들 나오지 않았나. 비록 소재는 조금 마이너할 수 있으나 여기서 네. 나온 얘기들은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테슬라 네. 고인 테슬라 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소개시켜 해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즐거워하고 말씀도 계시지 않을까. 뭐 금성에서 이제 웃고 계실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재밌게 듣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더 재밌는 괴담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